자, 계속 보겠습니다. 거기 7페이지 쪽에 68번입니다. 68번부터 들어갈게요. 풀어봅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자, 68번입니다. 임차인, 전차인 포함해서 부속물 매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무엇이 틀렸나요? 번호로? 5번 틀렸네요. 1번에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가 끝나야 되니까 맞고요. 두 번째,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부속물 매수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한 약정은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는 말은 무효 이 뜻입니다. 맞고. 4번, 적법하게 전대되는 경우에는 전차인도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에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한 것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69번입니다. 민법상 일시 사용임이 명백한 임대차 및 전대차에도 적용되는 규정은, 자, 풀어보세요. 시간은 15초 드립니다. 자, 69. 민법상 일시 사용임이 명백한 임대차와 전대차에도 적용이 되는 규정은, 자, 뭐가 적용될까요? 3번이 적용됩니다. 일시 사용이 아무리 명백하다 하더라도 수선 의무와 비용 상환, 그러니까 일시 사용을 위해서더라도 뭔가 수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전구 따마 수도꼭지 나갔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일시 사용이 명백해도 고쳐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규정 적용 안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가등기 담보법입니다.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저쪽 실명법은 중개법령 쪽으로 나오죠. 많이 나오니 그쪽으로도 나오니까 민법도 나오고 중개법령 쪽도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안 다루는 게 가등기 담보법하고 집합법이 많이 안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많이 다뤄주는데 덜 다루는 가등기 담보법하고 집합법하고 이렇게 볼 겁니다. 자, 가등기 담보법 보시죠. 그래서 1번에 대물 반환의 예약 당시에 담보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 합산액에 미달한다. 박스 봅니다. 그럼 부동산 가치가 적다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적용돼요? 적용되지 않아요? 미달하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등호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빌려온 돈하고 이자 합산액보다 담보 가치가 적다는 겁니다. 담보 가치가 적으면은 채권자가 사회 봉사를 하겠다는 소리니까 그런 경우는 국가가 말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법 적용 안 합니다. X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 소유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 계약에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는데, 등기 등록을 하는 것들은 다 적용해요. 뭐가 적용된다고요?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은 다 적용을 합니다. 자동차는 등록하죠? 그래서 등기 등록이 되기 때문에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은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함에 있어서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유효하다. 이게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4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3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가 4번 나온다.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법. 그래서 가불병 3자 합의로 3자 명의로 등기를 허용을 한다. 합의가 있으면 3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요. 유효하다. 5입니다. 4번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민법과 민사특별법 전체를 합쳐서 4번, 똑같은 판례가 4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등기 담보권자를 우리가 채권자라 그래요. 자, 가등기 담보권자를 박스 치세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채권자. 채권자가 소행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유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즉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그 소정의 절차란 말이 청산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3번에 지금 4번에 가등기 담보등기 법률상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소정의 절차를 뭐라 그런다고요? 청산 절차라 그러는 거예요. 청산 절차. 그 청산 절차라 그러면 눈에 확 들어올 것 같으니까 소정의 절차로 바꾸는 거예요. 예. 자, 5번 갑니다. 5번. 그러니까 4번 O라는 소리였고요. 5번 가등기 담보등기에 관한 법률의 실행 통지는 박스 실행 통지 채무자 물상 보증인 및 가등기 담보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이걸 뭐라 그래요? 제3 취득자에게 모두 해야 되면 빠뜨리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라도 빠뜨리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실행 통지로 효력이 있으려면 전원에게 해야 됩니다. 5입니다. 6번 가등기 담보등기에 관한 법률상 실행 통지의 시기는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하여야 하며 슬러시 자릅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X네요. 청산금이 없어도 그러니까 주관적 평가를 해보니까 줄 돈이 없더라. 줄 돈이 없으면 없다고 통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줄 돈이 없으면 없다고 통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후순위가 그 평가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건지 판단을 받아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줄 돈 없어도 통지를 해야 합니다. X입니다. 7번입니다.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 금액이 객관적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슬러시 자릅니다.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2개월간의 청산 기간은 진행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부동산인데 담보 가치가 5억입니다. 담보 가치가 5억짜리인데 이걸 갖다가 채권자가 3억이라고 평가를 해버렸습니다. 2억을 날로 먹었네 그냥. 그래서 3억이라고 평가한 객관적 평가액, 이 객관적 평가액이 주관적 평가액에 미치지 못해요. 그렇더라도 이 3억이라고 통지한 것이 이게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실행 통지로 효력이 있습니다. 객관적 평가액이 주관적 평가액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행 통지로 효력이 있으니까 통지하면 계속 2월의 청산 기간은 진행한다 안 한다? 한다. 2월의 청산 기간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객관적 평가액이 주관적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 객관적 평가액이라고 했구나. 잘못 써놨구나. 죄송합니다. 이 주관적 평가액이 객관적 평가액이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행 통지로 효력이 있다. 그러면 이 주관적 평가액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액이 미치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5억이 지금 객관적 평가액입니다. 3억은 주관적 평가액이고 그랬을 때 후순위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경매를 신청해 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설정자, 가등기 담보 설정자는 등기 이전을 거절하면 됩니다. 등기 못 해준다. 적절한 금액으로 평가가 되기 전에는 등기 못 넘겨줘 라고 등기 이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평가액이 지나치게 잘못됐구만 그러면서 설정자는 등기 못 넘겨줘. 똑바로 평가될 때까지 나 못 넘겨준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야 공평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객관적 평가액에 주관적 나름대로 평가한 거, 나름대로 평가액은 주관적 평가이고 그것이 객관적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결론은 X. 8번 가등기 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 지급 이전에 본등기 이전과
담보 목적물을 인도받을 걸 내용으로 하는 처분청산형 담보권 실행은 가등기 담보 등의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5입니다. 거기 처분청산형 담보권 실행 박스.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두 개만 허용해요. 귀속청산과 경매신청 두 개만 허용합니다. 다시 한번 두 개, 뭐하고 두 개만 신청한다고요? 귀속청산과 경매신청 두 개만 허용하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처분청산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청산형을 이걸 유저당이라 그래요. 처분청산을 유저당. 유저당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팔아서 자기들끼리 팔아가지고 대금을 나누는 겁니다. 팔아서 대금을 갖다가 나눈다. 이걸 갖다가 처분청산 유저당이라는데 이거를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8번 5가 됐고요. 9번입니다. 채권자가 청산기간 경과 전 동그라미 또는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입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후순위가 내가 받을 돈 5천만 원 정도 있으니까 내놔라 라고 채권자에게 요구하면 그 돈 줘야 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5입니다. 10번 양도담보의 경우에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거기죠. 10번에다 별표를 크게 쳐보세요. 양도담보의 경우에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양도담보 말소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몇 년 적용한다고요? 10년 내에 말소를 청구해야 됩니다. 양도담보에 대해서. 이거 10년 안에 말소를 못하면 이제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말소 청구 못하니까 답은 5가 됐습니다. 자, 11번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에게 청산금의 범위 안에서 민법 제536조 동시항변권을 준용한다. 준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보증금을 줘야 내가 임차 목적물을 반환한다 이런 겁니다. 보증금 반환해주면 임차 목적물을 돌려줄게. 동시항변권 준용하는 것입니다. 5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72번 보시죠. 자, 봅니다. 갑은 을에 대해서 금전채권을 담보한 목적으로 을 소의 X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병이 그 부동산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옳은 것은 번호로 합니다. 몇 번이 옳다? 4번이 옳습니다. 자, 1번 갑니다. 갑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 절차 없이 가등기 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금이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2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 2개월 사이에 지금 그 채무자가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가 돈 빌리고 와서 갚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 2개월을. 그렇기 때문에 청산 절차 없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의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실행통지로 효력이 없다 아니라 실행통지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2개월의 청산기간은 진행됩니다. X. 3번 갑이 청산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을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지금 이런 거거든요. 지금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났어요.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러면 채권자는 가등기 담보권자인데 가등기 담보권자가 거스름을 주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하면 됩니다. 청산금을 갖다가 지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본등기를 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청산기간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청산금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으면은 채무자, 즉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가 원금에다가 요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갖다가 지급을 하고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지급을 하고
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사회라면 거기에 발생한 원금과 이자 이걸 갖다가 다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지급을 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있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4번 병은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여기서 병은 후순위 권리자입니다. 다시 병이 누구라고요? 후순위 권리자. 병은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부동산에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다.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맞습니다. 5번 병의 담보권 실행으로 병은 후순위 담보권자입니다. 병의 담보권 실행으로 X부동산이 정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갑의 가등기 담보권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경매로 바뀌는 순간 가등기 담보권은 뭐로 전환됐다? 저당권. 그럼 경매가 실행됐으면 저당권이 소멸했고 동시에 가등기 담보권도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담보가등기 권리도 소멸했는데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73번 보십니다. 자, 73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로 할까요? 몇 번이 틀렸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번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 돈 빌린 게 아니니까. 자, 두 번째 등기 등록을 할 수 있는 주식이나 동산은 가등기 담보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래요. 주식이나 동산 이런 것들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등기 등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등기 등록 뭐라고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는이라고 돼 있죠. 등기나 등록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데 할 수 있는 거라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대물변제 예약 당시에 담보물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생액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 담보 가치가 적다. 담보 가치가 적으면 채권자가 자선 봉사하겠다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네 번째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라도 채권자는 청산금 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어 있음을 증명할 X를 다툴 수 있다. 낙장불입이란 말 들어봤나요? 한 번 통지하게 되면 액수를 정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통지된 금액은 정정이 안 돼요. 낙장불입 다툴 수 없다.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많은 정답이 걸려온 것은 4번입니다. 가장 많은 정답이 걸린 거 4번 다툴 수 있다. 이게 가장 많은 정답이에요. 다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4번입니다. 5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가등기 담보 목적물의 물상 보증인, 가등기 담보 위에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이걸 뭐라 그래요? 제3취득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 중에 누구를 하나 더 빼먹으면 실행 통지로 효력이 없어서 무효가 됩니다. 자, 집합건물 뽑갑니다. 집합건물의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동 건물이 있는 때에는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대지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거기 법정 대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청구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일체성이라 그래서 분할 청구가 안 됩니다. X입니다. 두 번째, 집합 건물에 대해서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는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선택권을 갖는다. OX X 관리단은 의무적 구성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직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단 소유자가 되면 자동 관리단의 일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X입니다. 선택권 없어요. 떠나고 싶으면 팔면 돼. 팔지 않는 한 탈퇴가 안 돼요. 자, 세 번째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비율에 의한 대지 사용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각 지분 비율로 기속된다. OX X 국가에 기속되는 겁니다. 대지 사용권을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다른 지분자 공유자 사망하면 그것은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기속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 귀속되는 거예요. X입니다. 잠깐만, 공유에서는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지분을 포기하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하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유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집합법에서는 대지 사용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사망하면 누구한테 귀속돼요? 국가. 땅이니까, 대지니까. 땅은 국가 거잖아요. 임자 없으면 다 누구 거라고요? 국가 거라니까.
고민할 것도 없어. 대지사용권 국가. 자, 여기서 X가 됐습니다. 네 번째, 집합 건물에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구별은 건물 자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에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판단으로 함이 원칙이다. 5가 되겠고, 자, 다섯 번째,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으로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이를 매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면 그 부분은 따로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된다. 잠깐만. 다섯 번째,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공용 부분 박스칩니다. 공용 부분으로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이를 매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됐다면 그 부분은 따로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된다. 그러면 X입니다. 공용 부분이었기 때문에 개조해서 매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X입니다. 자, 여섯 번째,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을 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 각 구분 소유자는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각 구분 소유자가 행위 정지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X입니다. 그것은 관리인이 하거나 아니면 대표자를 선임해가지고 해야지 개나 소나 가서 다 하게 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구분 소유자가 행위의 정지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관리인이 하거든가 아니면은 대표자를 선임해가지고 관리단에서 대표자를 선임해가지고 정지를 청구해야 합니다. X입니다. 7번, 집합 건물의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누가 특별 승계인이에요? 매매, 증여, 교환으로 넘겨받은 자가 특별 승계인입니다. 체납된 공용 부분 관리비는 물론 그에 관한 연체료도 승계한다. OX, X죠. 공용 부분 관리비만 승계하고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 연체료 승계 안 합니다. X. 8번, 당사자들이 집합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과 다른 내용에 합의를 한 경우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가 아니라 무효,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강행 규정으로서 요거는 분양자와 시공자 둘 다 담보 책임을 지도록 딱 법에서 못 박아놨습니다. 아홉 번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 소유자를 대리해서 공용 부분 등의 구분 소유권을 기초한 방해 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 관리구역은 유효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무효. 자, 10번,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신청 등기와 이에 따른 소유권의 등기 처분은 일체성이 적용되지 않아 허용된다. 5입니다. 5. 아직 등기가 안 됐죠. 다시 보세요.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이라고. 등기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네요.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경매 신청 등기와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처분의 일체성이 적용되지 않아서 허용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등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체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1번,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할 때 개개의 건축마다 재건축 거리가 필요하다. 오다 X다? 오다. 얼마가 필요하다? 5분의 4. 77번 봅니다. 자, 77번, 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로 할까요? 몇 번이 틀렸다? 1번이 틀렸습니다. 구분 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도 박스,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면 대지 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지 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예요. 달리 정함이 없으면 분리 처분할 수 없고, 그럼 달리 정함이 있으면 분리 처분할 수 있다죠.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함이 없으면 분리처분이 안 되는 거니까 달리 정하면 분리처분할 수 있게 되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찍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번을 잘 못 찍으세요 보니까. 예. 1번에 답 8개 있다 그랬습니다. 예. 아니 일단 1번을 체크하고 먼저 주르륵 이게 주르륵 빨리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1번 이상한데 그럼 세모를 치든가 뭐 일단 표시 체크를 해놓고 밑에 걸 주르륵 읽어봐야지. 자, 2번, 관리단은 구분 소유 관계에 성립하는 건물 일부 공용부분을 얻고 있는 경우에 특별한 조직행위, 관리단은 조직행위가 없어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다.
오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소유자가 구분 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한동 건물 객체로 등기한 때는 구분 소유권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집합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 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라 객관적 요건에 따라 이런 거는 옳은 개소리잖아요. 이런 거를 옳은 개소리. 아, 읽어보면 금방 알잖아. 아, 이거 옳은 개소리네. 아, 그냥 다 읽어보면 이상이 없잖아요. 쭉 써놨는데 다 옳은 개소리 써놨네. 다섯 번째, 재건축 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 조합은 법인 등기 전에 비법인 사단에 해당되므로 정관기타 규약이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구성원 의사의 합의는 총회에 의해서 결정이네. 다 옳은 개소리네. 자, 1번만 틀렸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반대 해석을 못 하세요. 반대 해석. 그리고 뭐야 그냥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 그러면 그걸 해결을 못 하세요. 보니까. 이게 쭈루룩 계속 이게 OX 해보면 무효, 취소, 해제된 걸 해결을 잘 못해. 그 다음에 반대 해석을 잘 못해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반대로 내놓으면 그냥 똑같이 주면 푸는데 조금만 반대로 내놓으면 답을 자꾸 못 고르세요 보니까. 자, 78번 마지막 78번입니다. 자, 78 집합 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번호로 할까? 몇 번이 옳다? 3번이 옳습니다. 1번 집합 건물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중 구분 소유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공용 부분이 아니라 무슨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이죠. 두 번째,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의 공유이므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공용 부분은 복도 계단 승강기인데 이거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할 청구 안 되죠. 3번 정답이라 그랬어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구별은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의 구분 등 건물로 등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번 공용 부분의 성질 및 구조상 당연한 공용 부분과 규약에 의한 공용 부분은 나눌 수 있는데 양자 모두 등기를 요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아닙니다. 구조상 당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필요가 없고 규약상 공용 부분만 뭐한다? 등기를 요한다. 당연 공용 부분, 법정 공용 부분은 등기 안 해요. 규약상 공용 부분을 등기하는 겁니다. 4번 틀렸다는 소리고 5번 전유 부분이 양도된 경우에 하자도모 칭의를 부를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최초의 수분양자다. 반대로 수분양자가 아니라 현재 소유자다. 수분양자는 팔고 떠났다. 자, 그래서 5번 질문 틀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객관식 문제로 가지고 시험을 보고 해설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렸죠? 예, 그래서 다음 주에서 해서 이제 조금 많이 나아졌을 테니까 아마 10월 달부터는 좀 성적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시기 전에 전날이나 아침에 빠른 속도로 뭐 요약집이든 아니면 노트든 한번 쭉 훑어보고 와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